네, 여기는 알맹이만 살 수 있는 알맹팝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차를 좋아하는데 집에 차가 되게 많으면 막 몇 년씩 묵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조금씩 다양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1g씩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차 종류, 향신료,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나 소수 사시는 이제 작은 두세 명 사시는 집에 굉장히 좋습니다. 코코넛 압착한 화분인데요. 이 코코넛만 썼기 때문에 다음에 분갈이 할 때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물과 흙을 만나면 썩습니다. 그래요. 자연적으로 썩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화분이고 우선 예쁘잖아요. 고체치약이 굉장히 잘 나가죠. 화장품이 재활용 안 되는 용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샘플을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원하는 만큼 사가면 됩니다. 화장품, 세제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망원동을 어슬렁거리는 금자씨라고 합니다. 불친절한 금자씨입니다. 일회용 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하고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합니다. 여기는 알맹상점이라고 합니다. 알맹이만 오라고 해서 알맹상점.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제가 환경운동을 오래 해왔거든요. 제가 원래 10년 정도 해왔던 활동은 유해 화학물질 활동이었어요. 이름이 파라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트리클로로에탄올 막 이런 거. 그런데 플라스틱은 이런 과정이 없이 굉장히 생활에서 시민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덕질이 시작돼서 이거 재밌잖아. 이거 완전 신세계잖아. 그래서 더 즐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망원시장에서 장바구니도 대여하고 자기 용기로 전통시장에서 즉석식품 두부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렇게 받아갖고 오면서 리필하면서 자기가 용기를 내면 정말 노력하면 플라스틱 프리로 장보기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알맹이만 찾는 자, 알짜라고 부릅니다. 알짜 모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동네에서 같이 플라스틱 프리 활동을 하고 막 샴푸바도 만들고 같이 용기 들고 막 장보러 다니고 이런 걸 했는데 결국 그 활동을 한 1,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근데 세제랑 화장품은 이제 생필품인데 용기를 아무리 내도 용기에 담아주는 용기에 리필하는 가게가 없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화장품하고 세제인데 이 얘들도 용기를 내면 용기에 알맹이만 담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만들어주니까 이 동네에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샵을 만들어야겠다. 카페 M이라는 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세제 5개를 가지고 그냥 무인샵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을 했는데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정말 용기를 들고 저 멀리 광명에서부터 세제를 사러 망원동까지 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가게를 내야겠다. 정말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목마른 가게고 우선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알맹상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1년 전입니다. 수익을 제일 처음에 이 가게를 만들 때 공동대표예요. 저는 그 알짜들 중에서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싶다 하는 3명이 나섰고 그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망하는 것은 어디까지 망할 것이냐, 어디까지 감당할 것이냐 했을 때 그 각오를 하고 왔었어요. 월세를 우리가 내는 각오. 실험이다. 1년간 망해도 좋지. 야, 덕질해도 암이 돈 쓰는 거 안 보여? 야, 덕질해도 다 돈이 필요해. 우리가 원하는 쓰레기 덕질을 하려면 상점을 하나 내고 1년 동안 망하면 잘 망하자. 대신 왜 망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망함이 씨앗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가게를 낼 수 있게 만들자. 이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잘 되면 월 200만 원 벌면 생계임금을 벌면 좋겠다. 생활임금이라고 하죠. 지자체가 말하는. 현재 저희는 생활임금을 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달부터 적자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힙한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힙한 분이 영광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주로 오시는 분들은 20대, 30대의 여성들입니다. 밀레니얼, Z세대의 여성들이고요. 이들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는 생협조합원,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같은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 농산물 이런 걸 소비해 주시는 그런 약간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20, 30대의 젊은 여성들,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고 가장 혁명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여자들, 비건, 채식,
제로 웨이스트. 이래서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멸종 저항 운동을 하는, 그래서 자기 삶을 전환해내는 여성들의 힘이 저희 상점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댄 빨대만 사도 다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에게 전화하죠. 저희가 벌크를 사겠다. 그러면 비닐 포장, 개별 포장을 빼줄 수 있느냐. 우선 1번이 그거고, 그럼 최소 몇 개를 구매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상처가 나더라도 물건 반품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책임진다. 이 3가지를 내걸고 연락을 합니다. 그럼 그걸 받아주는 업체가 있고 안 받아주는 업체가 있어요. 유통상의 쓰레기를 줄이려면 개별 포장이 없는 벌크, 대용량 제품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용 기본값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물건은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소비자들이 저희 손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리콘 같은데 이렇게 먼지가 붙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불만을 갖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십니다. 아, 괜찮아요. 포장지 없는 제품을 하자 있는 제품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쓰레기 줄이는 나의 노동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당연시 포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이런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상점도 바뀌고 상점이 바뀔 때 상점이 유통업체에 그만큼 요구할 수 있어요. 저희 소비자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을 때 유통업체가 바뀌거든요. 망원시장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바위치기라고 하나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플라스틱 프리 석유화학 그 산업에 대항하는 사업은 작게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크게는 항상 집니다. 비닐봉지가 그렇게 얇은데 그 무거운 것들을 지탱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얇고 가벼운데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서 플라스틱 같은 효율성을 가진 물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바구니를 쓰시는 분들 안에를 보면 다 비닐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용기내 캠페인은 유준열 씨가 유행시켰죠. 자기 용기를 내면 거기다가 포장지 없이 바로 알맹이만 주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들고 다니는 소비자 캠페인이고요. 저희가 그 용기를 들고 다닐 때 망원시장에서 처음에 그걸 거부하시는 상인들도 있었어요. 무게를 재야 되고 하나씩 담아야 되고 입구 좁은 게 있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귀찮거든요.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쩐 데서는 나 안 판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남경반찬 사장님처럼 한 명씩 그 캠페인을 하면 바뀌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기를 써야죠. 용기 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북돋고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장님들, 그다음에 막 플랜카드 자기가 붙여놓고 이런 사장님들이 생겨나고 사장님들이 직접 말씀을 하시게 되죠. 비닐봉지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 없으니까 모두들 무료로 달라니까 나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되는 일 같다. 저희가 이제 알맹 캠페인을 한 다음에 한 1, 2년 지나서는 모두들 용기를 그냥 아무 가게에서 내면은 당연하게 받아주세요. 그러냐? 줘봐. 이렇게 담아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분리수거율, 분리배출률은 독일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예요. 열심히 하죠, 저희.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라고 했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할지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실제 이게 재활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 거죠. 지금 이제 난리죠. 고리는 뜯어야 됩니까? 라벨은 뜯어야 됩니까? 종이컵 안에는 이렇게 막이 있죠.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팅이 떨어져야지, 헬이 되어야지 종이 펄프 죽처럼 돼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팅된 종이는 코팅된 종이끼리, 종이는 그냥 코팅 안 된 종이는 종이끼리 이렇게 따로 가야 됩니다. 도자기 그릇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땡! 불에 녹지 않습니다. 도자기가 그렇잖아요. 불에 녹아야지 뭔가 녹여갖고 다른 걸 만들 텐데 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버리실 때는 마대에 넣어갖고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자기 그냥 버리시면은 깨진 채로 버리면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신문지 같은 걸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서 버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선에 이런 철사에 피복이 입혀져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활용되지 않는 지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깨끗하게 그 상태로, 전 사실 집에 안 갖고 와요. 동네 세탁소는 이게 다 돈이거든요. 본인들도 사시기 때문에 바로 새 거 드리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네, 방해합니다. 무조건 페트는 투명으로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으로 요새 유행하는 합성 섬유를 뽑아서 옷을 만들잖아요. 옷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를 내려면, 색소를 내려면 투명해야지 색소가 들어가죠. 제대로 색깔을 내죠. 그래서 투명 페트병이 굉장히 고가의 재활용품계에서 이제 까다롭고 그 다음에 질 좋은 플라스틱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다가 투명 페트병 자체에 색깔이 얼룩달룩하게 입혀져 있으면 얘들이 투명 페트병의 색깔을 다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는 플라스틱 프리 운동이 결국은 속도를 늦추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만큼 효율적이고 빠르고 가변적이고 원하는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성을 지닌 소재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입니다. 정말로 싸고 다양하고 많이 쓰고 버릴 수 있는. 근데 이 삶이 자기에게 그리고 빠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달부터 모든 노동을 줄여주죠. 이게 정말로 우리 삶에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어야 되는지 생각할 때라고 생각해요. 느린 취향을 갖는 것, 그런 취향을 갖는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것. 예를 들면 나는 한 500원에서 1000원 더 내도 되니까 다회용기에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이 선택지를 보장하는 것. 포장지를 안 쓰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게 당연한 선택 하나 옵션이 되는 사회. 일회용 빨대 같은 것들이 당연히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뽑아가는 게 아니라 일회용품에 돈을 매기는 사회. 사람들은 그러면 비용을 말하죠. 이 비용은 속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비용만으로 될 문제냐? 우리가 어디에다 진짜 돈을 써야 되고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해야 될까?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자기 삶의 자세, 그다음에 사회적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우리가 좀 더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그걸 불편과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맹 상점의 새 친구 껍데기 상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맹이도 오라, 껍데기도 오라. 플라스틱을 가져오시면 이 껍데기들을 모아서 쓸모있는 물건으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작은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플라스틱 달고나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다 가는 노숙인에게 정서를